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스포츠센터인데 네. 로우 타일러고요. 네, 스포츠센터의 쌤입니다. 네, 분노가 좀 가라앉고 있나요? 아니면 이제 조금 가라앉았고요. 좋아요. 하지만 다시 올라올 것 같습니다. 저번 방송에서 이제 류현진 선수의 그 기량 하락. 네네, 거기까지 했었는데, 그러니까 잠깐 요약을 하자면은 하나이글스 무엇이 문제였나? 첫 번째 불펜 투수, 두 번째 류현진. 기대만큼 못 해주고 있다. 네, 못 해주고 있다. 실제로 뭐 방어율이 지금 5점대. 오늘 또 7실점을 했으니까 방어율이 더 치솟았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류현진 선수한테 바라는 거는 최소한의 3점대 방어율, 그리고 경기에 올라올 때마다 5이닝 이상의 이닝 소화 능력, 이런 것들을 원했을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좀 기대에 많이 못 미치고 있다. 사실 개막전 첫 경기 제가 직관 갔을 때 류현진 선수가 선발이었거든요. 네. 그때 말씀드렸듯이 뭔가 삼진이 없었어요. 류현진 선수의 트레이드마크 하면 삼진이거든요. 네. 삼진이 제로였고 뭔가 정타로 맞아나가는 타구가 많았다. 하지만 그때는 사실 그 이루수 문현빈 선수의 굉장히 치명적인 실책이 있었기 때문에 소위 말해 알을 깠거든요. 그 이후로 이제 좀 급격히 무너져가지고 사실 이게 좀 긴가민가했어요. 첫 경기 봤을 때는. 네. 그래서 이거 정말 류현진 선수 잘못인가, 실책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모든 하나팬이 했을 것 같아요. 실제로. 그리고 두 번째 홈 개막전 KT와의 경기에 올라왔을 때는 6이닝 2실점으로 내려갑니다. 이제 2대2 동점 상황에서 내려가서 승리 투수는 못했지만 네. 그렇지, 이게 류현진이지 라는 생각이 잠깐 들었어요. 네. 세 번째 선발 등판 키움 히어로즈와의 고척 경기, 여기 직관하고 있었습니다. 5회 한 회 거의 9점을 내줍니다. 4회까지 정말 완벽한 투구를 하다가 5회 한 회만 맞아가지고 9점이었나요? 10점이었나요? 한 회 그렇게 맞는 걸 저는 처음 봤습니다. 이야. 그러니까 그때부터 좀 위기론이 많이 오기 시작했죠. 그리고 네 번째 선발 등판이 두산 베어스와의 경기였는데 네. 그때도 직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또 6이닝 무실점을 하더라고요. 이야. 그러니까 이게 계속 퐁당퐁당을 하고 있고, 그래서 다섯 번째 선발 등판 경기는 NC 다이노스와의 창원 경기에서 선발 등판을 했는데 이때도 나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실점은 3실점을 하긴 했는데 이게 정말 홈런 한 방으로 3실점을 한 거여서 그땐 나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경기 오늘 지금 며칠인가요? 4월 24일자 경기. 오늘 또 7실점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모르겠어요. 백승을 노리고 있다고 기사는 계속해서 뜨는데요. 백승 실패죠, 이대로면. 이미 실패죠. 왜냐면 내려갔을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선발 투수가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이기고 있는 상황에서 5회 이상을 던져야 되고 그 리드가 한 번도 넘어가지 않은 채로 경기가 끝나야 되는데 네. 이미 끝났습니다, 백승 도전은. 그럼 다음에 하겠죠. 네. 물론 류현진 선수가 옴으로 인해서 약간 경기 외적인 요소, 네. 뭐 소위 말해 멘토링이라고 하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 충분히 장점이 있다는 생각은 해요. 네. 선수단의 뭐 여러 분위기적인 측면에 있어가지고 작년 하나 주장이었던 정우람 선수가 최근에 유튜브에 나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장의 조건이 뭐냐? 네. 일단 나부터 야구를 잘해야 돼. 그러니까 자기가 조언을 할 입장이 되려면은 자기가 잘해야 돼요, 결국. 이게 프로입니다. 근데 류현진 선수의 성적은 굉장히 거기에 많이 지금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사실 저는 두 경기 연속으로, 그러니까 두산 베어스와 NC 다이노스의 경기에서 두 경기 연속으로 나쁘지 않은 피칭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는 슬슬 궤도에 올라오나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근데 오늘 경기를 또 보니까 약간 의문이 되기 시작합니다. 또 퐁당퐁당 하다가 이제 올라올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하기에는 이미 지금 5번의 선발 등판을 했는데 아직 좀 이렇다는 거는 모르겠습니다, 아직. 근데 그러니까 류현진 선수를 제외하고 네. 하나 자체로만 봐도 네. 아직은 순위 싸움에서는 승률이 좀 있지 않습니까? 아직은 뭐 이번 시즌 완전 포기다, 뭐 그런 건 차원까지는 아니죠. 하지만 이 반전이라는 게 결국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순위 싸움을 하기 위해서는. 근데 그 부분이 좀 많이 부족하다. 1위 1비하면 안 돼요. 1일비라고 하기엔 지금 이게 한 10경기 이상이 지속이 되고 있어가지고 어제 그렇습니다. 뭐 빠르게 넘어가자면은 네. 또 문제점이 하나가 작년에 투타의 기둥이었던 문동주 선수와 노시안 선수 네. 부진하고 있습니다. 아. 제가 방송 올 시즌 초 하나이글스 전망하면서 이 말씀 드렸던 것 같아요. 문동주 선수와 노시안 선수는 상수가 아니다. 변수다. 작년 시즌에 잘하긴 했지만 네. 그거를 2시즌 연속 이어가는 거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렇죠. 근데 역시나 이번 시즌 뭐 정말 완전 아주 나쁘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작년만큼의 성적은 아니다. 그게 또 역시나 하락세의 요인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네. 왜냐면 아직 신인이니까요. 그렇죠. 아직은 뭐 어린 선수들이죠. 신인급의 선수라고 봐야 되고. 그렇죠. 노시안 선수 같은 경우는 작년 홈런왕이었잖아요. 네. 근데 올해도 뭐 홈런을 못 치진 않았어요. 하지만 하지만 지금 홈런 선두권 자리에서는 꽤 많이 뒤처진 상황이고 멀어져 가고 있다. 멀어져 가고 있고 지금 거의 붙박이 3번 내지 4번 타자로 나오고 있는데 네. 조금 득점 생산 능력이 굉장히 아쉽다. 아쉽다. 네, 게다가 제 생각인데 ABS 도입되면서 높은 존의 공이 스트라이크를 받는 비율이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근데 거기에 약간 적응을 아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다 보니까 개인의 존이 흔들리니까 다른 타격에서도 헛스윙률이 굉장히 많아지고 지금 장타가 나오지 않고 약간 좀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든 것 같아요 지금. 하지만 뭐 그나마 타격은 저는 사이클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올라올 거라 같은데 문동주 선수도 조금 애매합니다 지금. 네, 문동주 선수도 작년에 신인왕까지 거머쥐고 뭐 아시안 게임 금메달 따고 해가지고 올해는 한 단계 스텝업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뭔가 조금 직구 구속도 좀 덜 나오고 뭔가 좀 위기가 굉장히 좀 많다. 작년과 같지 않다. 작년과 확실히. 같지 않다. 네. 하지만 뭐 아직 경기가 많이 남았으니까요. 그렇죠. 저희 또 좀 지켜봐야 될 요소지만 어쨌든 지금 왜 추락을 하고 있는지를 지금 그렇죠. 하는 거니까 뭐 그렇죠. 그런 요인이 있습니다. 어. 또 이제 네 번째로는 부상 선수가 많아요. 부상 선수가. 지금 선발진 중에 한 명인 김민우 선수가 굉장히 절치부심하고 올라왔고 실제로 2경기 등판 성적이 굉장히 좋았어요. 시즌 초 2경기가. 그런데 부상으로 시즌 아웃됐습니다. 토미 존 서저리. 그 팔꿈치 인대 접합술을 그렇죠. 하게 되면서 내년 4월이나 돼야 복귀가 할 수 있다고 일단 기사가 떴고요. 시즌 아웃이네요. 네네. 하주석 선수 작년에 좀 논란이 많았던 음주운전으로 좀 논란이 많았던 하주석 선수도 좀 올해 절치부심해가지고 실제로 시즌 그 7연승 기간에 타격 성적이 굉장히 좋았어요. 거의 페라자 다음은 하주석이다라고 할 정도로. 오. 근데 햄스트링 부상으로 또 2군에 내려갔습니다. 아이고야. 주전 유격수가. 아이고야. 그리고 뭐 최은성 선수도 잠깐 이제 타구에 한번 맞아가지고 10일 정도 내려갔다 왔고 뭐 이렇습니다. 부상 선수가 좀 있어요. 오늘 뭐 주전 포수였던 최재훈 선수도 지금 부상 때문에 2군으로 갔고. 그러니까요. 근데 이거는 뭐 시즌 치르다 보면 어느 팀이나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렇죠. 좀 아무래도 뎁스가 얇은 한화한테는 좀 더 치명적이다라고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아직 좀 시간이 있죠. 네네. 네네. 이것도 약간 어떻게 보면 선수 기용의 문제인데 제가 류현진 선수 첫 등판 때 문현빈 선수가 심각한 실책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고 네. 그리고 7승 1패 그러니까 8연승을 노리던 경기에서 1대0 롯데가 앞서고 있던 1대0 9회 말 무사 만루 상황에 문현빈 선수가 올라옵니다. 근데 병살타를 쳐요. 그래서 한 점도 못 들어옵니다. 홈에서 아웃이 됐거든요. 홈 1루 병살타가 돼요. 이야. 제가 쉽지 않네. 그렇죠. 무사 만루에서 한 점도 못 내기는 쉽지 않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그걸 하나가 해냅니다. 그 경기도 정말 분노하는 경기였죠. 왜냐하면은 이게 진짜 이제 이것 때문에 꺾인다. 실제로 꺾였습니다. 예. 그 이후로. 근데 그 이후로 문현빈 선수가 몇 번 나와가지고 네. 중요한 상황에서 병살타를 굉장히 많이 쳤어요. 이거는 뭐 문현빈 선수가 잘못한 것도 있지만 네. 왜냐하면은 좀 이거는 최은성 선수가 했던 말인데 위기 상황 그러니까 주자가 쌓여 있는 상황에서는 타자보다 투수가 더 떨린다. 네. 그러니까 타자가 전혀 주눅들지 않고 자기 스윙을 하면 되는데 네. 좀 그런 수싸움 면에서 굉장히 많이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고 그렇게 되면은 사실 어린 선수예요. 그렇죠. 2004년생입니다. 이야. 21살이에요. 한국 나이로. 야, 애기네요. 2년차. 네, 애기야. 네네네. 그런데 좀 이 선수 멘탈 케어가 좀 너무 안 됐지 않았나. 어떤 짤이 돌았냐면은 문현민 선수가 NC 다이노스 경기에서 타석에 들어섰는데 네. 정말 벌벌 떨고 있더라고요. 프로 선수인데. 네, 프로 선수인데. 이것만 봐도 네. 사실 저는 문현빈 선수의 제일 큰 장점이 작년에 100안타를 쳤을 때도 네. 멘탈이 좋다. 그런 뭔가 득점권 상황에서 자기 스윙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선수다. 라는 장점을 저는 봤거든요. 네. 근데 그런 장점이 다 사라졌어요, 지금.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부정적인 경험들이 쌓이다 보니까 선수 본인의 이제 멘탈이 완전 나간 거죠. 소위 말해서. 움츠려드는군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좀 더 추스릴 시간을 줬어야 되는데 네. 계속 붙박이로 이거를 기용을 해버리니까 좀 문제가 있지 않았나.
이거는 뭐 문현빈 선수의 문제일 수도 있고 선수 기용에 있어서 좀 하지 못한 코치와 감독의 몫일 수도 있고 뭐 저는 제가 보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약간 복합적인 문제죠. 네네네. 그래서 뭐 이런 것도 좀 하락세의 요인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약간 그런 거는 어떻게 보면 코치진 입장에서 네. 애매할 수 있는 게 나가서 극복을 해라라고 한 것 같은데 네. 좀 제가 직관도 많이 갔지만 거의 전 경기는 다 봤거든요, 사실. 네. 근데 이게 선수가 날이 가면 갈수록 이게 반등의 계기가 없이 계속 떨어지더라고요. 심지어 저는 문현빈 선수가 기습 번트를 하는 장면을 거의 못 봤는데 네. 타격의 자신감이 너무 떨어지니까 기습 번트를 해서 나가더라고요. 네. 이게 물론 출루를 한다는 건 좋은 일이지만 결국 정타를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번트는 뭐 정타가 지금 소위 말해 아웃이 되더라도 잘 맞은 타구로 아웃이 돼야 그렇죠. 다음 타석에 있을 때 좀 더 자신감도 붙고 뭔가 그런 반등의 요소를 만들 수가 있는데 네. 그런 자신감이 완전히 떨어진 것 같다. 그래서 이번 주에 결국 2군 갔습니다. 그 폼도 무너져요. 사실 그렇게 그렇죠. 되면. 맞습니다. 자기 폼을 잊어먹게 돼요. 예, 왜냐하면 예. 더 잘하려고 몸에 힘들어가고 긴장하게 되면 네. 자기가 잘 치던 타구 폼도 없어지게 돼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조금 더 이 조치를 빠르게 해줘야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럴 수 있죠. 네,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희망으로 넘어가자면은 문현민 선수가 이번 주에 2군 갔는데 네. 2군 경기 첫 경기 출전해서 4타수 4안타를 쳤더라고요. 이런 걸 보면 의외로 또 회복력이 빠를 수도 있지 않을까. 아니면 잠시 휴식이 피해를 그렇죠, 줄 수도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건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 거의 뭐 유일하다시피 한 희망은 선발진입니다, 사실. 오늘 뭐 류현진 선수가 이렇게 좀 부진한 가운데 선발진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좀 웃기긴 한데 네. 하나 이글스의 지금 5선발 체제가 류현진, 외국인 선수 페냐, 네. 그리고 황준서 선수 올해 네. 신인, 네. 그리고 산체스 선수, 문동주 선수 이렇게 5명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네. 류현진 선수 조금 아쉽습니다. 하지만 페냐와 산체스 외국인 선수들이 지금 잘해주고 있고요. 네. 그리고 올해 신인으로 등장한 황준서 선수 굉장히 잘해주고 있습니다. 데뷔 첫 경기 선발 등판 올라와서 데뷔 첫 선발승. 고조일 신인 선수가 첫 경기 올라가서 승리를 따낸 경우는 하나 이글스에서는 류현진 선수 다음 처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기에도 삼성 라이온즈와의 경기에 등판을 했었는데 네. 아쉽게 패전 투수가 되긴 했지만 5회까지 던지면서 딱 1실점했습니다. 투구수도 굉장히 낮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선발이 안정돼 있다는 거는 긍정적인 부분이고 다만 이제 아쉬운 거는 말씀드렸듯이 김민호 선수가 이제 토미존 서저리로 완전 시즌 아웃이 돼버렸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공백이 분명 또 생길 거거든요. 그걸 또 어떻게 또 이겨나갈 것인가. 어쨌든 야구는 기본적으로 저는 투타의 중요성을 생각해 본다고 하면은 투수의 중요성이 조금 더 높다고 생각은 해요. 기본적으로 투수가 안정이 되어야 그걸 바탕으로 이제 경기를 꾸려 나가야 되는 건데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 투수에서도 근간은 선발 투수거든요. 선발 투수가 안정돼 있는 한 약간 그래도 반등의 여지를 노려볼 수 있는 만한 최소한의 조건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투수가 기둥이죠. 네. 팀의 기둥이나 어쩔 수 없어요. 네네. 그리고 이제 그나마 또 정말 모래알 속에서 약간 찾아내는 진주 느낌으로 네. 신인 중에 황영목 선수라는 신인이 있습니다. 네. 유격수 지금 하주석 선수가 햄스트링 부상으로 내려가면서 올라온 선수인데 네. 올해 신인 선수인데 나이는 99년생이에요. 그러니까 26살인 거죠, 한국 나이로. 이 선수가 좀 사연이 있어요. 그래서 고졸 이후에 지명받지 못하고 대학 진학했다가 대학에서 자퇴하고 네. 그 독립야구단 들어갔다가 군대 갔다 와서 이번에 최강야구에도 잠깐 출연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드래프트에 나와서 올해 하나 3라운드로 4라운드로 지명된 선수거든요. 네. 사실 시범 경기 때는 타격이 그렇게 좋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수비는 그래도 조금 뭐 어느 정도 괜찮은데 타격이 저는 좀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개막 엔트리에도 승선을 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결국 부상 선수가 늘어나고 하면서 1군 엔트리에 들어왔는데 생각보다 타격이 괜찮더라고요. 자기 스윙을 하는 선수다라는 생각을 인상을 받았고 그 소위 말해서 컨택률이라고 하거든요. 스윙을 했을 때 공을 맞히는 확률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일단 맞춰야 뭐가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 컨택률이 높다는 건 굉장히 큰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실제로 지금 계속해서 유격수 선발 출장을 계속 하고 있어요. 주전으로서. 물론 신인 선수라 언젠가 꺾일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누군가 하나 이렇게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는 결국 이제 팀적인 측면에서 충분히 플러스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라는 걸로
희망을 찾아봤고요. 마무리를 하자면은 시즌 초에도 강조를 드렸지만 누누이 강조했지만 올해는 정말 잘해야 되는 시즌이거든요. 그렇죠. 하나 이글스 입장에서는 이거는 뭐 과정이 뭐든 간에 올해는 성적을 내야 되는 시즌이 맞습니다. 맞아요. 네, 투자도 충분히 많이 했고 그리고 뭐 구단과 선수들 사이에서도 올해 정말 준비 잘했다고 자부하고 있었고 그렇죠. 이렇게 투자를 많이 했는데 성적이 안 나온다? 그건 더 이상 이제 변명거리가 될 수 없어요. 사실 올해 하나는 변명이 없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성적을 내야 된다는 거는 뭐 우승을 해라는 소리가 아니라 그렇죠. 최소한의 5할 승률을 통한 한 5위 경쟁 정도는 무조건 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가을 연기 정도는 가져야죠. 네, 그게 맞고 근데 지금 뭐 악재 아닌 악재가 너무나 겹쳤다는 생각이 들긴 한데 어떻게 보면 또 이게 또 팀의 실력이기도 해요. 그렇죠. 냉정히 봐서는. 맞아요. 그렇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올해는 이런 변명이 절대 통하지 않는 시즌이다. 맞아요. 압박도 있겠지만 그 압박을 이겨내는 것이 사실 프로로서의 몫이라는 생각이 들고 당연하죠. 이게 참 팬으로서 응원을 해야겠지만 네. 조금 많이 힘이 꺾인 것도 사실이에요. 아유, 네. 쉽지 않죠.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좀 불안한 감이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절치부심해야 되지 않나. 맞습니다. 뭐 밖에서 보는 뭐 팬의 시선이기 때문에 쉽게 들릴 수도 있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맞습니다. 어떻게든 해내야 되는 시즌이고. 이번에 안 돼요. 류현진 불러서 네. 이렇게 시즌을 망쳐버리면. 네, 올해 못하면은 앞으로 투자는 없다고 생각해야 돼요, 정말.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 암흑기가 언제까지 갈지 감도 오지 않네요, 저는. 네. 어쨌든 좀 마지막에 또 흥분을 하게 되는데 네. 어쨌든 뭐 방송 두 개에 걸쳐서 하나 이글스 하락 요인과 그나마 희망 요인 그리고 반드시 성적을 내야 된다. 맞습니다. 이거를 꼭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 올해도 올해 못하면 내년에 잘하면 되지. 이거 안 됩니다. 이제. 맞습니다. 네, 올해 해야 돼요. 제가 사실 시즌 초에 5강 멤버 로타리님께서 출이라고 하셨을 때 네. 예상해보라고 하셨을 때도 긴가민가 했는데 네. 결국 생각을 해보니까 네. 올해는 성적을 내야 되는 시즌이 맞더라고요. 당연하죠. 네, 류현진 선수가 오긴 했지만 뭐 내년이면 다 계속 기량은 떨어질 거고. 그렇죠. 올해 또 뭐 FA를 영입을 안 한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측면이 참 팬들의 지금 지지도 어마어마하고. 아유, 모든 경기가 다 매진이니까요. 물이 이렇게 들어올 수가 없어요. 네네. 이때 노 못 저으면은 휩쓸려 가야죠. 썰물의 끝이다. 네네네. 정말 밀물이죠, 밀물. 그렇죠, 그렇죠. 밀물에 뒤집히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요. 네. 어쨌든 정말 이 팬으로서 저도 나름 열정적인 팬이라고 자부하는데 팬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마 하나이글스 팬분들의 생각도 비슷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렇죠. 네. 다들 기분 매우 안 좋으실 거예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됐든 뭐가 됐든 과정이 뭐가 됐든 뭐 벤치 클리어를 하든 뭘 하든 어쨌든 반전의 계기를 만들어내야 되고 맞습니다. 그걸 타고 올라가야 된다. 맞습니다. 여기서 더 떨어지면은 안 되거든요. 네. 네. 심호흡을 좀 하시고. 이제 마무리할 겁니다. 네. 여기서 오늘 한 3회에 걸쳐서 제가 또 한 달 동안에 하나이글스하고 본 소감과 문제점, 뭐 희망 같은 걸 지적을 했었는데 굉장히 신랄했어요. 네네. 그래서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네. 뭐 어쨌든 뭐 개인의 의견이라는 거 감안하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저희가 이제 또 방송 텀이 있다 보니까 다음 달엔 또 제가 또 어떻게 방송을 들고 올지 항상 몰라요. 맞아요. 항상 이게 그렇더라고요. 한 달 뒤가 저는 이렇다고 예상을 했는데 그 예상이 맞아떨어진 적이 단 한 번도 없더라고요. 스포츠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그게 묘미죠, 사실. 그래서 또 다음 달에 또 하나이글스 5월 한 중순쯤 될 것 같은데 5월 중순에 또 다시 리뷰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매주 화요일마다 스포츠센터 방송 팟빵에서 오디오 컨텐츠로 들어보실 수 있으시고요. 유튜브 센투타일러 채널에서 영상 컨텐츠로 만나보실 수 있으시니까 좋아요와 댓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